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새벽 4시 14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수렴 형태를 만들어주고 지금 하방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개 버전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의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재수없는 시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로 많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과 실제 제 공방에 어떠한 이제 시황이 나갔었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최근 거부터 보도록 하죠. 3월 23일 아침입니다. 아침 7시에 이런 코인 브리핑을 해드려요. 제타체인, 애니메이크인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23일이었죠. 그죠? 23일 요 타이밍에 아침 7시에 언급을 드리고 바로 그냥 쭉 상승해 버렸습니다. 저희 공방에서 이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약 50%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쁘지는 않죠. 그죠? 그죠? 타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애니메코인이라는 녀석이에요.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도 23일날 최근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또 약 50% 상승하고 조정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머무르겠죠. 어쨌든 이건 잘 팔려 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알아서 하시겠죠. 거래량 터지면보다 고점에 대한 신호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그래서 중간에 어디까지 대충 팔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정시 시황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고 농사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질문 받은 거 답변 드리고 다시 매직의 den을 또 손절가를 제시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었죠. 매직의 den 25일입니다. 그죠? 25일 매직의 den 25일 화요일날 아침이죠. 오후인가요? 매직의 den 오후네요. 매직의 den 오후 7시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쯤 되겠다. 그죠? 이쯤 여기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죠. 약 한 15% 정도 상승이 나고 행보성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강좌 해드리고 강좌 때는 이제 무브먼트를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인증 없이 강좌 때 했거든요. 아마 제 공방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브먼트 25일이죠. 25일 밤입니다. 25일 밤에 강의를 해드리고 밤이죠. 와서 쭉 올라가보죠. 약 40% 상승하고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 새벽 시간에 다 움직이고 나서 다 움직였고 알트코인 단타 시장들이 싹 정리하고 다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증하는 것 보셨으면 우와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안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와 그냥 좀 하나보다 이런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야 저거 주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대로 보여드리는 여기 단톡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주작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강의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시황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말고 꾸준히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쇼포션을 또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눈치 채실 분 아실 겁니다. 저기 마이노멀님과 다 대화를 많이 나눴죠. 쇼포션 쇼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10% 정도 수익 중이네요. 좀 이따가 양인이 그 파이트 왜 그랬는지 알려드리겠고 그래서 한쌤이 하는 그런 근거들과 그 포인트 그리고 이때 내가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시황들을 어떻게 이 근거를 어떻게 옳은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 어떤 신뢰성이 있고 그 시황이 바뀔 때 바뀌는 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지성으로 언급드렸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걸 다 맞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맞추면 제가 이 방송 자체 안 하겠죠. 여러분 마음에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내가 실제로 액션을 취할 때가 있고 그걸로 수익을 가져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꽤 승률이 좋단 말이에요.
시향을 보여드리면 실 다른 거 없잖아. 다 그냥 했던 말 그대로죠. 중간에 삥 빵꾸 난 거 없잖아요. 지운 거 삭제한 거 없잖아요. 맞죠? 그대로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맞은 것만 올리지 않는다고. 틀린 것들도 손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절이라는 걸 지켜주실 수 있으면서 매매해 나가셔야 돼요. 단소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좀 보면서 하게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향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요 83,000 불 때 단타를 해도 된다. 손절을 쫄지, 그러니까 손절을 할 각오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난 너 그냥 오른다는 그 이지선다적인 질문만 예상만 받을래. 이거 도둑놈이야. 그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셨고, 그것에 대해서 시황이 틀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죠? 요 상봉이다. 그죠? 제가 23일날 뭐 했어요? 23일날 비수시장 나가는 거 봤잖아요. 아까 23일이었죠? 매직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23일 아침이었잖아요. 그죠? 더 디테일한 걸 봤겠지만. 사실 전 눌림목을 노리는 타이밍이라서. 손을 잡고 들어가자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요 떨어질 때 사실 그게 걔네들이 움직이더라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향을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타이밍이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고요? 시향이 바뀌는 지점이면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시향이 언제 됐어? 25일날 저녁이었죠. 25일 오후니까 여기 되겠죠. 그죠. 요때 이제 요 초저녁, 그러니까 오후 시간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이고, 저녁이 좀 넘어가야 이제 이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왜? 수렴형 패턴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실행형 패턴의 관점에서 패턴이 들어가고 틀리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린 거죠. 수렴형 패턴은 그죠? 5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수렴 하나, 이거 어디 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 이탈이 돼버리면 이 다음에 대응되는 이 그림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갔다가 첫 놀림목.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저께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입금을 하려고 막 아이를 썼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쇼포션 잡으려고 막 그러더라고. 하려고 그랬었어 실제로. 근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로스 리스크를 잘 감수하고 이제 타겟을 노리고 딱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약간 정도는 빠지긴, 약간 정도는 잘 맞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리고 나서 더 안정적인 건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86,900인가 7,900인가 6,900인가 모르겠다. 6,900일 거예요. 아마 6,900 정도에서 요 연봉 탁방등봉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숏포지션을 잡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 정도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일단은 그런 타겟팅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때 이거는 예상이라기보다 예상도 있겠지만 이제 내 견적이죠. 이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돌아 올리긴 힘들고 장대 수소염료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 15,000불 후반전까지는 추세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온 거예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맞았죠. 영상을 끝나면 이제 창설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욕심을 좀 낸다면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머무르다가 한 번 더 빠질까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숏포지션의 이야기니까 익절 적당히 하고 한 반 정도 팔고 여기서 다시 반을 걸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목 넘어가면 여기서 손절가 로스컷을 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반만 가지고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차를 산다고 돈을 좀 써가지고 비수준이 좀 적거든요. 원금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한번 베팅을 또 해볼까 싶기도 하고 좀 일단 영상을 끝나고 결단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할 거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84,000 근처까지는 오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높이 생각해서 84,500 정도를 생각을 하고 다음 타점 84,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을 잡으시면 되겠죠. 84,500에서는 오른다 이거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또 이거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좀 멈춰주고 그리고 다시 다지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야 우리가 원했던 4월 초에 상승 그림이 나타나면서 9월 91,000불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현재상으로 쉽지 않고요. 그만큼 가리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고요. 이런 것 강의는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야.
제가 실력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리딩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말을 좀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 됐다 하면 저한테 뭐 기프티콘 하나 싸주면 그것만 서로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서로서로. 여러분도 득되고 나도 득되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공빵 그냥 리딩을 바라시는 분들은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조차도 힘들어요. 이것조차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저의 말을 듣고 제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틀렸을 때 여러분들 그 대응을 못해서 박살나버려. 벌었던 걸 다 토해버려. 한 방에 오바이트 다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걸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라는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거 투자 아닙니다. 투자는 저평가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일시적으로 잠깐 저평가되었었어요. 여기 때 약간 아주 조금 저평가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 그러니까 주봉상 저평가 구매에 살짝 접어들면서 약간의 반등이 등장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더 큰 흐름인 월봉에서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월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비트코인은 저평가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어요. 고평가 영역에서 자리를 머물면 이 평가의 기준선이 따라 올라와요. 올라오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적다 큰 전환 패턴들을 만들고 시동을 걸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작년이었나요? 이때 또 사실 고평가되었다는 말을 썼고요. 이때 저평가되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저평가되고 나서 흐름을 만들고 수급을 받고 보이죠? 받고 상승할 때는 다시 상승에 대한 시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에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구경하는 존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타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86,200불에 다시 추세선에 대한 작은 반등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이거 정도 가지고는 버틸 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수급도 굉장히 작고 거래량도 작아요. 지금 내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일봉을 봐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그 4시간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85,000불 요 아래 살짝 빠지게 되면 저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서 뭐 빠졌다가 살짝 들어줬다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꿀렁꿀렁 하다가 빠지든지 아니면 뭐 들던지는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저분한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4월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한 번 더 소나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오스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농사에 관한 이야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전략을 좀 강의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무지성으로 막 따라오지 무적성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도 좋은데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해드렸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희망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BT 차트는 잘 버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것들, 시향 드렸던 것들은 약간 잡주에 가까운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털고 나와버렸고, 미련 둘 필요 없거든요. 털고 나와버렸고, 이제 뭐 새롭게 또 이보리가 이제 다음 턴이라고 생각되는 4월 초, 그리고 약간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84,000에서 5,000 사이 그 정도 작은 포인트고, 조금 82,000불 조금 큰 포인트고, 만약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큰 기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중간 자리에서는 가볍게 즐기시면 돼요. 언제 아마 어느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82,000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한 지금 올 거라는 말로 뭐 장담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바로 87,000불까지 오나요? 이것에 대한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뭐 지지고 볶다가 들었다가 막 하다가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도 사실은 도전해볼 만한 흐름들이고 그걸 무지성 존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게 매매예요. 그리고 무지성 존버는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모아가는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있었죠? 그런 것들 뭐 하이트 젤로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계속 저 들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도 배당금이 뭐 한 몇백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달죠. 주가가 빠졌지만 배당금으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배당 소득세 내고 나면 실수령금이 좀 줄겠지만 뭐 나라에 세금 내면 좋잖아. 그죠? 오늘은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재수 없더라도 이런 말씀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감히 한번 그런 시황들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일단은 좀 우리는 나는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 관점이 아니라 나는 안 할란다 이 관점이에요. 안 할란다. 난 모르겠다. 안 할란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승부인가요? 배팅이었어요. 배팅인데 여기 이긴 거예요. 첫 번째 판을 이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두 번째 판을 묶고 더블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따고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내 선택이라면 나한테 견제권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어쩌고저쩌고 알려달라. 이건 개소리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안 하셔야죠. 모르는 걸 왜 해? 산불 이번에 정말 난리가 났죠. 이렇게 불이 커질 줄 몰랐어요. 이지를 하잖아요. 저 패버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 모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살짝 머물렀다가 뭐 한 2, 3일 내일 오후쯤 돼서 결판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84,000불 초반까지 일단은 한번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뭐 배팅을 해볼까 지금 상관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마진을 좀 크게 써가지고 반을 일절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도 좀 이번에 10배 썼거든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네, 알도 원하는 좀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패턴적인 차트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 어디 갔냐?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나 이거 5,800 오면 다시 숏보드인지 할 거야. 빠르다 지네 뭐. 그러니까 이게 5,793 우리 선물 차트 5,800 넘어갔거든요. 거의 5,800 아닙니까? 거의 5,800이네 뭐. 5포인트 차이 0.1%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숏포지션 숏충이라고 뭘 하실 수 있는데 선분은 숏이고요. 현분은 롱이에요. 그러니까 숏으로 벌어서 현분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근데 이거 선물 들고 있었으면 이거 지금 수백만 다 깨졌을 텐데 수천은 깨졌을 수 있어요. 이거 들고 있었으면 먹고 빠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기다리면 다 때는 옵니다. 때가 왔을 때만 액션을 취하시면 돼요. 전세가 좀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원화미 환율입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해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엔화도 일단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좀 그냥 괜찮지만 뭐 어쨌든 엔화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S&P는 아까처럼 슈퍼히어에 대한 반드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였죠. 그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아까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수렴 패턴에서 떨어진 순간에 배팅을 했다.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하여튼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원할 때 딱 들어갔었으면 지금 저는 또 저한테 더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욕심이고 어쨌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고 자 그리고 코스피 또 보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643으로 잘 반등을 했었고 아마 내일은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 정도 보겠고요. 자세한 거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증시 주식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제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조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거래가 나오죠. 이런 것들 요런 게 신호가 돼요. 바로 가든지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게임 넷마블도 아마 지금 신작 게임도 준비 중이거든요. 타이밍이 좀 맞아요, 아다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야기도 저희 공방에 드렸습니다.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너무 버전이 높아져서 수위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대놓고 말씀드리는 같은 것들도 좋아요. 우리 하이트 진로 저 좋다니까요. 이거 4% 배당금 받는데 배당금 많이 나오더라. 그죠? 네. 그렇게 모아가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몇십 프로 오를 거란 말이에요. 큰 돈 모아도 되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KTNG라든지 이런 것들. 자, 뉴스 구경하도록 하죠. 우리 또 원스택님께서 좋은 뉴스를 꼬박꼬박 올려주십니다. 고맙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 팔았으면 어쩔 뻔. 테슬라 다시 반 조정 나오지 않았나?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정말로 참 원숭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원숭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반등할 만한 위치였죠. 그죠? 반등할 만한 위치였고 주불벳 하단이에요. 계속적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매물대잖아요. 그죠? 나오는 자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어떤 악재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일단 빠진다고 하면 여기는 난 너무 오븐이 너무 좋겠다. 근데 저 같은 생각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버텨준다는 모습이 등장하고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테슬라의 전기차보다는 이번에 뉴럴링크 이제 환자분께서 전신마비가 왔는데도 작년에 이제 머리에 칩을 심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게임도 막 되게 이제는 좀 원활하게 되나봐. 그래서 저는 그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AI와 융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이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불도 나고 환경도 다 망가지고 인간 그 자체로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매개체와 같이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앞으로 100년이 됐든 어쩌면 뭐 빠른 시기에 될 수도 20년 좀 오래 30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초의 이제 시도기도 하고 일단 좀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뭐 스타링크 또 말씀드렸죠. 실제 스타링크가 효과가 좋았었죠.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스페이스 사업도 그렇고 분명히 실패한 사업도 있겠지만 얘는 미래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다른 엔비디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막 시행착오를 겪고 있겠죠.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이 망해서 좀 안 좋아져서 또 빠져주면은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좀 리스크를 잘 지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런 것들이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쭉쭉 오른다는 폭발하던 동전 저 날아가시고요. 이제 이거는 뭐 이 사람은 맨날 말 바꾼 사람이죠. 넘어가겠고요. 가장자산도 어쩌고 넘어가겠고요. 네. 뭐야? 1억 넘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이 뭐야? 월 150만원씩 나온다고요? 아 이거 안 할게요. 이거 미친 거야. 돌았네. 이렇게 리스크 큰 걸 갖다 이렇게 광고한. 그러니까 이걸 믿고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놈을 믿고 백종원 씨도 믿고 백종원 씨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이런 말 그때는 말도 안 먹혀. 내가 그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먹혀.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말하면은 왜 그때 말하지 그랬어라고 말하거든요. 인간이랑 다 똑같아. 자, 예지급금을 줄줄이 내리고 예대금리차 다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있고요. 뭐 어쨌든 테슬라 전기차보다는 그 다른 쪽에 더 가치를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기차는 큰 의미 없어요. 네. 다른데 전기차 기술 금방 따라가 버리거든요. 달걀 뭐 이렇게 뭐 간다고 해도 조금 크게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 싶긴 한데 좋게 우리도 옛날에 받았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단기적인 순환매는 일단은 좀 쉬어갈 단계가 됐어요. 반등이 좀 많이 나와버리네. 에이씨, 그죠? 네, 좀 미리 팔았었어야 되는데 또 하나만 마음이 갈 때 같죠. 방송 끝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도 그러니까 뭔가 딱 잘라놓고 말해서 뭔가 안 갈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오를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바닥을 기다가 거래가 살짝 들어올 때 이런 타이밍. 그래서 비트코인 당단에 맞춰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절제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맛있는 시장이 되거든요. 100만 원만 가지고도 즐겁게 노실 수 있어. 이런 도박판이 어디 있어? 도박판이 이런 게임판이 어디 있어? 100만 원 가지고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막 10만 원씩 벌린다. 복리는 아니겠지. 매주 10만 원씩 벌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되게 좀 행복하지 않아요? 옆집에 누가 몇 배 벌었대, 몇십 배 벌었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그걸로 우리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좀 오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